나의 믿음이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합니다. 내 미래는 내 생각대로 펼쳐지리라는 것을 합니다. 내가 뿌리는 씨앗, 즉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이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 것을 합니다. 나는 내 영혼을 이끄는 수장이며 내 운명의 주인입니다. 내 생각과 느낌이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오늘은 조셉 머피 부의 초월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책 속에 나오는 확언으로 시작했는데요. 확언 속 말처럼 생각이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내가 집중해서 하는 생각, 습관처럼 하는 말과 행동이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잠재의식은 내가 주목하는 것을 확장하고 발전시켜 현실을 창조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고 싶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방식, 마음가짐을 바꾸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확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온다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확언을 정해서 습관처럼 떠올리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내가 하는 생각과 말이 믿음이 될 때까지 반복하다 보면 그 믿음이 잠재의식에 새겨지고 그 믿음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현실로 이루어지겠죠. 오늘은 조셉 머피의 부의 초월자에서 우리가 확언을 해야 하는 이유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확언을 만드는 방법, 또 잠재의식을 작동시키는 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부를 가져다 줄 마법의 문장. 확언의 목적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조성하는 것이다. 확언에서 자주 언급되는 생명력은 그 자체로 선물이자 선물을 주는 근원이다. 그러니 확언에는 생명력 또는 생명의 원리를 변화시키려는 목적이 없다. 그 영원한 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언제나 존재하는 영원한 힘과 정신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자연 그 자체가 조화롭듯 조화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사랑과 평화를 떠올려 보자. 사랑과 평화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내 안에 살아있다. 하지만 사랑과 평화가 마음에 흐르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의 충만함과 평화로움을 느끼지 못한다. 가정과 일을 비롯한 삶의 면면에 조화가 깃들도록 요구해야 한다. 손만 뻗으면 우리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바로 확언이다. 결핍과 한계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온전한 마음이다. 그러니 이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따라야 한다. 무언가 부족하거나 한계가 왔을 때 바깥으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없다. 마음을 다스리면 내면의 생각이 외부의 조건으로 드러날 것이다. 내면에서 한 일은 외부 세계에 드러난다. 내면의 정신 상태가 외부 세계에 반영되는 것이다. 확언을 반복하면서 마음속에 그리는 내용은 이미 손에 넣었거나 곧 받을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원하는 것을 가지리라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잠재의식에 새기면 잠재의식은 그 소망을 실현한다. 바라는 대상이
성공이든 성취든 물질적인 혜택이든 상관없다. 어떻게 확언을 믿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른다. 어떻게 내 잠재의식에 재물이나 다른 좋은 것이 이미 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현실에서는 나갈 돈도 많고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많아요. 은행에서는 청구서가 수시로 날아오는데요.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렸고 이후로 얼마나 오랫동안 갚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한다면 불행은 배로 커진다. 오감의 세계를 무시하고 내면에 있는 무한한 힘을 믿어야 한다. 잠재의식이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내용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면 잠재의식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 불을 가져다 준다. 이게 바로 확언해야 하는 이유다. 내가 확언하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나 자신을 납득시키면 잠재의식이 확언하는 내용을 실현한다. 믿음의 깊이로 확언의 효과가 판가름난다. 걱정이나 불안이 앞서거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응답을 받고 과연 누가 응답을 줄지 궁금해한다면 스스로 방해물을 놓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잠재의식의 지혜와 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 나 자신을 괴롭히면 안 된다. 가벼운 마음으로 소망을 떠올려야 한다. 다음 달 15일까지 $10,000가 필요해요. 다음 달 1일까지 법정 판결이 나와야 해요. 더 늦어지면 집이 날아가고 사업이 망할 거예요. 이런 말은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긴장하고 있다는 징후다. 두려움이나 불안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일에 장애물이나 방해물이 생기고 일이 지연되며 공경에 처한다. 그러므로 빚이나 청구서가 쌓여 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라. 무한한 생명의 근원만을 바라보자. 작물을 기르는 농부는 잡초가 아니라 작물에만 온 신경을 쏟는다. 선함과 올바른 행위, 그리고 필요한 것을 모두 마련해주는 영원한 근원에 초점을 맞추면 결핍과 한계에 관한 생각이 생기를 잃는다. 그리고 영원한 근원은 차고 넘칠 정도로 좋은 일을 만들어줄 것이다. 확언하는 내용을 진심으로 믿으면 삶은 멋지게 변한다. 마음을 차분히 하고 다음을 확언해보자. 영적인 힘을 믿는지 아닌지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압니다. 매사 잘 될 거라는 믿음으로 내 생각을 진리와 일치시킵니다.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와 흡사한 미래가 펼쳐지리라는 것을 압니다. 마음이나 잠재의식이 느끼는 대로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매사에 진실한 자세로 임합니다. 세상 만물을 정직하고 공정하게 바라봅니다. 사랑이 넘치고 가치 있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밤낮으로 이 내용을 묵상합니다. 일상적인 생각으로 잠재의식의 씨앗을 뿌리고 풍성한 수확을 거둡니다.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요 운명의 주인입니다. 생각과 느낌은 곧 운명입니다. 상반된 아이디어는 잠재의식에 혼동을 준다. 나를 찾아온 한 젊은이는 수년간 가난하다는 콤플렉스에 시달렸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확언했지만 가난에 대한 두려움에 마음이 짓눌려 있어 결국 응답을 받지 못했다.
부자가 되기는커녕 항상 돈이 부족했고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었다. 당연한 결과였다. 상반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잠재의식은 더 지배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확언한 내용과 모순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씨앗을 심은 후에 땅을 파헤치는 것과 같다. 많은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1시간 후에는 이럴 여유가 없어 생계를 잇게 해도 빠듯해 라고 말하면서 기도한 내용을 부정한다. 자신이 기도한 내용을 비웃는 것이다. 수입이 좋고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발로 차는 사람들이다. 완벽한 기회가 찾아오더라도 거절할 만한 갖가지 변명을 떠올린다. 그 일을 하기엔 능력이 모자라요. 출퇴근이 너무 오래 걸려요. 4시간을 길에서 허비하다니요.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해야 할 거예요. 지금 하는 일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들의 마음은 분열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더 나은 일을 소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거절한다. 마음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 군데 지원서를 넣어도 원하는 자리에 취업할 확률은 낮다. 이게 바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잠재의식의 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수십 개의 상반된 메시지를 보낸다. 잠재의식은 어떤 메시지를 따라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혼란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결국 남는 건 좌절뿐이다. 젊은이는 나와 이야기를 나눈 후 부의 이미지가 실제로 부를 창조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동안 평생 가난하리라는 믿음이 영원히 부자로 살 거라는 믿음보다 컸다는 것도 깨달았다. 이런 진리를 깨달은 젊은이는 사고방식을 바꿨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지켜나갔다. 나는 그에게 마음을 열고 있는 그대로 부를 받아들이는 확언을 써주었다. 젊은이는 아침 저녁으로 약 10분 동안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확언하면서 그 내용을 마음에 새겼다.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았고 확언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리라 믿었다. 확언한 내용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럴 여유가 없어. 피아노나 차를 살 돈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걸 그만뒀다. 모든 아이디어는 기존의 아이디어를 반박하는 더 강렬한 생각의 힘을 잃지 않는 한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할 수 없다는 표현은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한 악이다. 할 수 없다고 말하거나 생각할 때 잠재의식은 정말 그 일을 할 수 없게 만들거나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 막는다. 절대 할 수 없다고 말해선 안 된다. 대신 그는 가난하리라는 믿음을 버리고 영적인 풍요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했다. 잠재의식의 진리를 새기면 활성화된 잠재의식이 숨겨진 보물을 내보이리라는 것을 믿었다. 한 달 만에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그는 10년 동안 영업사원으로 일했지만 미래가 창창한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7만 5천 달러로 연봉이 올랐고 부장으로 승진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기능한다. 잠재의식에 부와 가난을 동시에 새길 수 없으며 성공에 대한 생각을 잠재의식으로 옮기고 성공하지 않는 것도 불가능하다. 잠재의식 속 자아는 실패하는 일이 없다. 나는 승리하기 위해 태어났다. 다음의 확언을 따라해보자. 나는 밤낮으로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며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됩니다. 저항하지 말고 고요함을 사랑하라. 현재의식은 외부 조건에 맞서 싸우거나 저항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를 완수하는 건 결국 차분한 마음이다. 주기적으로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서 차분하게 긴장을 풀어라. 현재의식이 고요하고 생각을 받아들이는 상태에 있을 때 잠재의식의 지혜가 마음의 표면으로 떠올라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이다. 불안하거나 긴장되거나 걱정이 된다는 건 잠재의식의 힘을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증거다. 이런 상태에서는 번영이나 마음의 평화, 건강 등 그 어느 것도 손에 넣을 수 없다. 수영을 배울 때는 물에 뜨는 방법부터 배운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까봐 불안해하고 긴장하고 두려워하면 정말 가라앉는다. 차분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온몸을 이완시켜야 물에 떠 있을 수 있다. 생명, 사랑, 진리,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강물처럼 흐른다는 걸 느끼면 조화, 사랑, 평화, 풍요로움의 패턴을 따르도록 몸과 마음 모두가 변한다. 생명의 망망대해에서 수영하는 기분을 느껴보라. 바다와 하나가 된 느낌이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만물의 근원으로 돌아가라. 마음의 온전한 안식처로 가서 다음 확언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해보자. 믿음은 현실이 됩니다. 내가 할 일은 인도를 받고 응답을 얻으며 불을 손에 거머쥐고 해결책과 출구를 알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필요한 건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영적인 빛이 비추어 나를 통해 빛이 납니다. 잠잠한 마음으로 신뢰하니 힘을 얻습니다. 이 진리를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평화로울 때 잠재의식은 해답을 준다. 마음이 차분하고 믿음이 있어야 힘을 얻는다. 무한한 지성은 답을 알고 있으므로 마음을 내려놓고 긴장을 푸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외부 상황이나 조건에 힘을 실어주면 안 된다.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자아와 그의 능력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그렇게 애쓸 필요 없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할 때 너무 안간힘을 쓸 필요는 없다.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된다. 내가 잠재의식에 힘을 더할 수 있겠는가? 내 손으로 씨앗을 움트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잠재의식에 씨앗을 심는 것까지다. 씨앗은 알아서 자란다. 다만 무슨 씨앗을 심을 건지는 내가 정할 수 있다. 사과를 수확하려면 사과 씨앗을 심으면 되고 참나무를 자라게 하려면 도토리를 심으면 된다. 그러니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도토리를 보면 숲이 보인다. 이게 바로 잠재의식이 기능하는 방식이다. 잠재의식은 좋은 일을 차고 넘치게 한다. 태도는 믿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애쓰면서 노력하려는 태도를 버려라. 걱정과 두려움, 불안의 씨앗을 뿌리면 두려워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좋은 일이 생기려다가도 말거나 한 박자 늦게 일어나거나 방해물이 생긴다. 그러니 두려워하는 일 말고 좋아하는 일을 묵상하라.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언어를 새겨라. 기쁨이란 즐거움, 감사,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느낌을 말한다.
기쁨은 삶의 정신이자 삶의 표현이다.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걱정이 없다.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도 들지 않는다. 무엇을 하든 힘들이지 않고 해낸다. 기쁘면 마음이 불을 끌어당긴다. 기쁜 일이 일어나는 걸 상상하고 확언함으로써 기쁘게 해달라고 요구하라. 내 안에 기쁨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자유와 마음의 평화가 내 것이 되고 재정 상태가 안정되며 가정과 인간관계도 평화로워진다. 잠재의식의 힘을 이해하고 인도를 받고 행동을 올바르게 하라. 그런 뒤에 사랑과 평화, 풍요로움과 안정감을 요구하라. 나 자신에게 내 안에 영적인 아이디어가 펼쳐지면서 조화와 건강, 평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라고 말하라. 무한한 힘을 부르면 반드시 응답을 준다. 차고 넘칠 정도로 좋은 일을 가져다 주리라고 확언하고 느끼고 믿으면 하루하루가 영적, 정신적, 지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풍요로워진다. 잠재의식에 이러한 진리를 새겼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 책을 읽으면서 진리가 잠재의식에 가라앉게 하라. 그러면 진리의 본래 성질이 잠재의식에 스며든다. 한마디로 잠재의식에 진리를 새기는 것이다. 이 작업을 자주 할수록 소망이 잠재의식으로 더 빠르게 옮겨가 재정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방면에서 영광스러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한 의사는 다음 확언을 반복적으로 되낸다고 했다. 아주 좋은 일만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면서 기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아주 좋은 일만 생깁니다. 그는 기쁨과 건강, 성공, 행복, 마음의 평화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손에 달렸다는 걸 안다. 승진, 성공, 성취, 깨달음, 영감에 관해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내용은 온전하게 외부에 표출되고 무한한 부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며 인생에서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앞서 소개한 4단계 공식을 따라 부의 법칙을 작동시켜보라. 마음의 법칙은 인종과 종교,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이에게 보편적으로 작용한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생각은 나를 부유하게도 가난하게도 만들 수 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풍요로운 인생을 선택하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확언을 만드는 방법. 나는으로 문장을 시작하면 내면에 있는 창조력이 발휘된다. 그렇기에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읊으면 잠재의식에 문장에 담긴 내용을 실현하게 해달라고 명하는 것이다. 나는 돈이 없어서 그럴 여유가 없다 라고 말하는 건 제발 가난하게 해달라고 잠재의식에 부탁하는 꼴이다. 나는 재능이 부족해 라고 말하는 건 재능이 없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나 다름없다. 투자로 돈을 잃는 걸 두려워하면 잠재의식은 어떻게 하면 돈을 잃을지 궁리할 것이다. 믿는 대로 되고 믿는 만큼 가진다. 그러니 말을 할 땐 내가 잠재의식에 부정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나는으로 문장을 시작할 때 나 자신을 설명하는가 아니면 감정이나 상황을 묘사하는가? 나는 가난하고 나약하고 비참하고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가? 나는 아프다 라고 말하는 건 몸이 좋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것이다. 대신 나는 튼튼하고 강하고 사랑스럽고 조화롭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평화로운 존재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어떻게 완성하느냐에 따라
성공하고 건강하며 번영할 건지 병들고 실패할 건지를 결정한다. 나 자신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 잠재의식에 명할 때 의식은 반드시 현재에 머물러야 한다. 그리고 권위적으로 잠재의식이 내가 명하는 내용이나 소망을 실현하리라고 확신하는 태도로 명령해야 한다. 아마도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라고 말하지 마라. 애매한 단어를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닌 부족한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지 의심하는 것과 같다.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걸 받았다는 느낌을 점점 생생하고 현실감 있게 느끼는 것이다. 나는 부자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를 창출하지 못한다. 반드시 자기 자신을 부자라고 상상하고 부자라고 느껴야 한다. 느낌은 의식에서 하는 경험이다. 바람을 보거나 바람의 냄새를 맡을 순 없지만 얼굴에 불어오는 바람은 느낄 수 있다. 상상력으로 잠재의식을 지배하라. 확언을 하나의 이미지로 받아들여야만 잠재의식은 힘을 발휘해 결과물을 내놓는다. 확언은 결국 정신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확언하는 내용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고 기쁘고 편안한 상태에서 소망이 실현되리라 믿으면서 확언해야 한다. 잠재의식을 재구성하는 기법은 현재의식을 움직이면 끝없는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지닌 잠재의식으로부터 반드시 응답을 얻으리라는 확신을 기초로 한다. 아이디어를 체계화하는 가장 쉽고 분명한 방법은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것이다. 마치 직접 겪는 것처럼 마음의 아이디어를 생생하게 그리는 게 시각화 기법의 요점이다.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육안으로밖에 보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에 존재하는 건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 마음속에 그린 모든 그림은 내가 소망하던 것의 실체이자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증거다. 상상 속에서 형태를 만드는 것은 현실에서도 존재한다.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신체의 한 부분과 다를 바가 없다. 아이디어와 생각은 실제하므로 아이디어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객관적 세계에 드러날 것이다. 이런 사고 과정은 인상을 만들고 마음에 남는다. 마음에 남은 인상은 사실과 경험으로 드러난다. 건축가는 자신이 짓고 싶은 건물을 머릿속에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완성된 건물의 모습을 상상한다. 심상과 사고를 떠올리는 과정은 건물의 본을 뜨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아름다운 건물이든 미관을 해치는 건물이든 마천루거나 판잣집이든 먼저 어떤 건물을 지을지 시각화해야 한다. 건축가의 심상은 도면 위에 투영되고 하청업자와 인부는 필요한 자재로 건물을 짓는다. 건축가가 그린 도면에 건물이 완벽하게 부합할 때 작업은 끝이 난다. 확언을 통한 시각화 기법. 나폴레옹은 상상력이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비슷한 맥락으로 미국의 성직자 헨리워드 비처는 상상력이 없는 영혼은 망원경이 없는 천문대와 다름없다 라고 말했다. 상상력은 마음의 원초적인 능력이다. 우주의 스크린에 아이디어를 투영하고 표현해 눈에 보이게 하는 힘이다. 상상력은 위대한 과학자와 예술가, 물리학자, 발명가, 재벌과 작가가 사용하는 강력한 내면의 도구이기도 하다.
과학자들은 상상력을 이용해 현실을 깊숙이 꿰뚫어 보고 자연의 비밀을 밝혀낸다. 온 세상이 말도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할 때도 상상력을 훈련하고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은 가능합니다 라고 말한다. 빈곤과 궁핍한 삶을 상상하는 건 쉽다. 반대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삶을 상상하기도 쉽다. 번영하는 삶을 상상하는 건 훨씬 더 흥미롭고 매력적이며 마음을 사로잡는다. 소망을 이루고 이상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리면서 현실처럼 생생하게 느껴보라. 이렇게 하면 소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진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이상을 향한 신념을 확고하게 간직하면 이상과 소망이 객관적으로 실현되는 날이 온다. 다음 시각화 기법을 사용해보자. 마음의 수레바퀴를 멈춘 후 원하는 만큼의 돈이 있다면 무엇을 하고 어떤 집에 살지 상상해보자. 커리어나 사업이 어떻게 될지 비전을 마음속에 그려보자. 무슨 옷을 입었을지, 어떤 차를 탔을지 상상한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나의 모습과 나로 인해 기쁨으로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보자. 마음속에 상상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이미지를 채워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면 잠재의식이 그 그림을 외부 세계에 실현한다고 주장했다. 생각한 대로 행동하면 정말 생각대로 된다. 그러니 내가 되고 싶은 모습처럼 행동하라. 마음속에서 내가 원하는 역할을 맡은 후 몇 번이고 계속해서 역할을 연기하라. 내가 연기한 모습은 서서히 잠재의식에 가라앉아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간절한 욕망은 잠재의식의 나침반이 된다. 소망의 비전, 믿음을 더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 잠재의식은 내가 원하고 마음속에 그리고 믿는 걸 이루기 위해 온갖 방법을 찾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부자가 되고 싶다는 강한 욕망과 부자가 되리라는 뚜렷한 비전과 이미 부자이거나 조만간 부자가 되리라는 굳건한 믿음을 합치는 게 부자가 되는 비결이다. 소망을 실현하려면 소망이 이루어지는 이미지를 마음에 그린 후 긍정적인 감정을 불어넣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어야 한다. 여기서 긍정적인 감정이란 소망, 감사, 간절한 기대 등을 말한다. 정말 이루어지리라는 믿음 없이 무언가를 원하거나 요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음 단계를 따라 잠재의식을 작동시킬 수 있다. 1단계, 원하는 것을 상상하라. 환자를 보는 의사의 모습, 새로 산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는 모습, 각본을 쓰는 모습, 물건을 발명해서 큰 돈을 버는 모습 등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명확하게 그려라. 2단계, 상상하는 바가 이루어지리라고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의 긍정적인 감정을 불어넣어라. 긍정적인 감정은 현재의식이 품은 이미지를 잠재의식으로 전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다. 3단계, 원하는 모습으로 살거나 원하는 일을 하거나 상상하는 것을 손에 쥐는 느낌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나 문구를 떠올려 보자. 내 거다, 감사합니다 등의 짧은 문장이면 충분하다. 중요한 건 그 단어나 문구를 내가 원하는 것이 되거나 원하는 것을 하거나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의 느낌 또는 이미지와 연결하는 것이다. 4단계, 편안한 상태에서 긴장을 풀고 원하는 모습으로 살거나 원하는 걸 하거나
상상한 것을 손에 넣었을 때의 기분을 나타내는 단어와 문구를 반복해보자. 단어나 문장을 말할 때마다 소망이 이뤄지는 기분을 느끼자. 돈이 많길 원한다면 부자가 된 기분을 느끼는 것이다. 매일 최소 3번, 15분 이상 위 단계를 따르면 원하는 걸 얻으리라는 믿음을 강화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인 이미지는 잠재의식에 전달된다. 내면의 창조력은 내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방법을 찾고 자원을 마련할 것이다. 단순히 어떤 대상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무엇을 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창조력이 기대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창조력을 사용하려면 원하는 모습이 되거나 원하는 일을 하거나 원하는 것을 가졌음을 인식하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원하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소망을 이미지화시키고 소망에 가깝게 물리적 형태로 빚는 걸 뜻한다. 구체화한 소망은 곧 경력, 돈, 인맥 등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것이다. 원하는 모습이 되거나 원하는 일을 하거나 원하는 것을 가진 기분을 충만하게 느낄 때까지 계속 시도하라. 그 기분을 오롯이 느끼다 보면 소망이 이루어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상태에 이른다. 잠재의식 속에서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다.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는 건 이미 가지고 있기에 더 바라지 않는 상태라는 뜻이다. 그러면 잠재의식 안에서 창조된 대상이 외부 세계에 나타나는 건 시간 문제다. 곧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 며칠,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 감사의 법칙에 따라라. 마음을 풍요와 일치시키는 과정은 감사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불을 불려주는 감사의 법칙은 크게 3가지로 다음과 같다. 1. 모든 것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온전히 진심으로 받아들인다. 2. 생명의 근원은 내 생각의 본질에 응답한다. 3.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근원과 나를 연결한다. 이때 감사함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이게 바로 감사의 법칙이다. 결과를 얻으려면 법칙을 따라야 한다. 먼저 무한한 풍요가 존재함을 믿어라. 다음으로 생명의 근원이 모두 필요와 욕망을 충족해 준다고 믿어라. 마지막으로 깊은 감사를 느낌으로써 생명의 근원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잠재의식의 힘을 사용하는데 한번 성공했던 사람 중 많은 이가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해 다시 빈곤에 빠진다. 관대한 선물을 요구해 받은 뒤 그 선물을 가져다 준 생명의 근원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 그 근원과의 연결이 끊겨 멀어지는 것이다. 근원과 가까이 지낼수록 더 많은 좋은 것이 나와 함께 나를 통해 흐른다는 것을 기억하라. 또한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간직할 때 근원에 더욱 가까워진다는 것도 명심하라. 이러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은 온 우주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나의 잠재의식에 새긴 모든 내용이 외부 세계에 표현된다. 감사하는 태도를 지니면 마음이 고양되고 마음속에 선함이 피어난다. 베풀고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잠재의식에 새기면 잠재의식이 움직여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한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면 다음과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난다. 부족하거나 한계가 있다는 생각과 의심이 사라진다. 믿음은 감사에서 비롯된다. 감사하는 마음은 기대로 가득 찬 마음이고 기대는 믿음이다.
감사를 표현할 때 뻗어나가는 감정은 믿음의 표현이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향해 에너지를 쏟는 것이므로 근원은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한다. 즉, 감사는 자신에게 좋은 것을 모두 끌어당기는 일이다. 미국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우리는 태어났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했다. 매일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연습하라. 그러면 선의를 향한 감사와 기대가 마음속 더 깊은 층까지 파고드는 길을 찾아낼 것이며 그 속에서 씨앗처럼 자라날 것이다. 삶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라.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였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